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웃으며 툭 던집니다. 야, 너는 진짜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주변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같이 웃습니다. 여기서 정색하면 분위기 깨는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쿨한 척 농담으로 넘기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개장합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이고 아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서라운드로 재생됩니다. 샤워하며 물을 맞는데 갑자기 울컥하죠. 지가 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지는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려?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4K 화질보다 선명하게 그 장면이 리플레이 됩니다. 친구의 비웃음, 나의 어색한 미소. 이 정도면 거의 셀프 고문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도 혼자만 평온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깔깔대며 흔들릴 때 마치 투명 방어막이라도 친 듯 고요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그 사람. 우리는 그를 보며 타고난 강철 멘탈이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대답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단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분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후천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0.04초의 저주, 우리 뇌 속에 고장난 경보기. 여러분의 뇌 안에는 화재 경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순간 이 경보기는 단 0.04초 만에 울립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죠. 이 짧은 시간에 심장은 요동치고 얼굴은 화끈거리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이 경보기는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게 바람인지 독사인지 판단하기 전에 일단 몸부터 피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판단하는데 1초를 쓰면 그 1초가 목숨값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울리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석기 시대의 경보기가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풀숲의 뱀이 아니라 회의실의 지적 한마디, 단톡방의 일십, 친구의 농담에도 뇌는 비상사태, 목숨이 위험하다 라며 사이렌을 최대 음량으로 울려댑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만 년 전에 설계된 경보기가 현대 사회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안 된 구형 모델일 뿐입니다. 소방관은 이성적이지만 치명적으로 느립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으로 달려오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이죠. 이 소방관은 현장에 도착해서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니면 그냥 먼지 때문에 울린 오보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경보기보다 훨씬 느립니다. 경보기가 0.04초 만에 울린다면 소방관은 0.3초가 지나야 겨우 도착합니다. 무려 7배 차이입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7배 빠르다는 건 과학적 팩트입니다. 소방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경보기가 이미 심장을 빠르게 만들고 얼굴을 뜨겁게 만듭니다. 회의 중에 한마디 듣고 목소리가 떨리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소방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대에 경보기가 먼저 몸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을 억눌러야지 하며 소방관을 재촉하는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에는 하얀 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은 온통 하얀 곰으로 가득 찹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우리 뇌는 그 감정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보기는 더 오래 울립니다. 참으면 잊히는 게 아니라 참는 동안 내내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차이는 끄는 속도에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소방관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닙니다. 경보가 얼마나 빨리 꺼지느냐에 있습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모든 사람의 경보기는 똑같이 울렸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보기는 6초 만에 꺼졌고 어떤 사람의 경보기는 몇 분 혹은 며칠이 지나도 계속 울렸습니다. 경보가 오래 울리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에 취약합니다. 회식 자리에 한마디를 일주일 동안 곱씹는다면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경보기가 일주일 내내 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만드는 영역과 조절하는 영역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보기가 예민하다고 해서 소방관까지 무능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방관의 장비는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을 훈련시키는 3가지 응급 소화기. 이제 구체적으로 소방관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경보가 울렸을 때 즉시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세요. 소방관이 현장에 왔는데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모르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 짜증나라고만 하는 건 소방관에게 어디선가 불이 났어 라고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짜증인가?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 앞에서 깎였다는 수치심인가? 짜증에서 무시로, 무시해서 수치심으로 단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뇌는 재밌는 일을 합니다.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이 붙는 순간 뇌는 경보기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름만 붙였을 뿐인데 경보기의 활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방관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두 번째, 3인칭으로 나를 묘사하세요.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패닉에 빠지지만 건물 밖 CCTV 모니터로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은 침착합니다. 뇌에서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네오본인 이름과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라고 3인칭으로 자기를 묘사해 보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자동으로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연결이 너무 강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뇌는 타인을 관찰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뇌의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해 줍니다. 힘들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세 번째, 4-8 호흡으로 시간을 벌어주세요. 소방관이 도착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가 바로 숨입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동안 내쉬세요. 왜 날숨이 2배여야 할까요? 숨을 내쉴 때 우리 몸은 휴식 모드가 됩니다. 이 2024년 11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천천히 숨을 내쉴 때만 활성화되는 전용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뇌는 강제로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판단하고 경보 음량을 줄입니다. 소방서에 오보입니다 라고 연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 뇌 체질로 개선하기, 응급 소화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애초에 불이 잘 안 나는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는 주어 바꾸기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문장의 주어를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스트레스를 나한테 쏟아내고 있구나. 주어가 나에서 상대로 이동하는 순간 뇌는 이 상황을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분류합니다. 센서가 이건 불이 아니라 가습기 수증기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주어를 바꾸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보가 울리지 않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작은 불편 노출 훈련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합니다. 너무 편안한 환경에만 있으면 경보기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하루 한 번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사회적 불편을 경험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봉투 필요 없다고 말하기, 카페에서 창가 자리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기, 모임에서 다수 의견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한 문장 덧붙이기. 이런 작은 땀방울이 경보기의 기준선을 한 칸씩 올려줍니다. 예전에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는 말에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 훈련을 반복한 뒤에는 같은 말이 들려도 경보기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방관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도 타시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도 3인칭으로 나를 부르는 것도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이 과정을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소방관이 알아서 출동하는 거죠. 내일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렸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 구석기 시대 경보기가 울렸구나. 이 한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가 업데이트되는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경보기에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경보기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경보기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소방관을 믿고 일을 시키세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여러분의 소방관을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은 바로 그 훈련 끝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 중 가장 먼저 써보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영는 지금을 해보고 싶네라고 3인칭으로 적어보세요. 그 적는 행위 자체가 소방관의 첫 훈련이 될 것입니다.